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스메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매주 월요일에 컨텐츠 회의를 하잖아요. 주제를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매수자분들,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뭘 제일 궁금해할까,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저희가 우리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짬뽕이 좋냐, 짜장면이 좋냐 이렇게 의견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빌딩 투자에 대해서도 짬뽕, 짜장면과 같은 이런 부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형이랑 좀 생각이 맞네, 동생이랑 생각이 맞네라는 걸 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의 그 토론 주제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저희가 딱 3가지만 정해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생 빌딩이라고 하면은 뭐 식당, 편의점, 순대국밥집 이런 내용이 이제 근생 빌딩인 거고, 오피스 빌딩은 이제 소위 말하는 통사옥 건물로 분류를 해봤어요.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셨었죠? 나는 이제 근생 빌딩이 좀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통임대 오피스 빌딩을 정했는데, 일단 뭐 저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 선빵 필승입니다. 통임대라는 이 건물, 이 인식이 최근에 강남시장이 이제 임대가 안 맞춰지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오피스 빌딩에 대한 그 장점도 정말 많거든요. 특히 저는 가장 좋았었던 걸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건물 관리였었어요. 한 임차인이 들어가면은 건물 이제 전부 통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기, 수도, 정화조, 건물 청소 등 관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건물주는 재산세만 내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장기 계약에 대한 이슈가 있죠. 임차인이 이제 맞춰지면 보통 일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만 임차 세팅이 되거든요. 통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5년입니다. 대형 브랜드들이나 이름이 있는 임차인들은 한 5년, 10년을 임차를 하니까 충분히 장기적으로 좀 세팅이 된다는 거에서는 근생 건물보다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걸 꼽아봤던 거죠. 근생 빌딩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나은 것도 있어요. 최근에 강남이나 이쪽으로, 서울 쪽으로 좀 좋은 상권이라고 했을 때 근생 빌딩은 한 3%, 통임대 빌딩은 한 3% 후반까지도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수익률이 나은 점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근생 빌딩을 제가 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근생 빌딩이라는 건 상가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동인구가 받쳐진 곳에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죠. 저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에 있는 위치는 근생 빌딩보다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생 빌딩은 건물 상태가 안 좋아도 위치로 먹고 살고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무조건 해야 되거나 그런 소요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피스 빌딩은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목은 좀 안 좋지만 컨디션이 좋으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임차를 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에는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결국 입지, 목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생 빌딩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통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이제 끝이니까, 나가면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공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슈가 있지만, 제가 실제로 여러 건물들 이제 관리를 해보니까 곤란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물 임차인들 일일이 상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별 임차인들끼리 서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다툼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통임대 건물들은 정말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이제 개별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부분들도 공용 화장실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그것도 관리도 해줘야 되잖아요.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을 좀 한번 꼽아봤었던 겁니다. 오피스 빌딩도 장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강남 상황에서는 지금도 좀 공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 또 리모델링 되고 있는 건물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이 좋은 입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가 좋다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크게 바뀔 일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생 빌딩이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피스 빌딩은 평당 임대료가 저렴한 상태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 건물을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근생 빌딩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목이 바뀌지 않을 만한 위치를 찾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근생 빌딩 위치에도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오피스가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오피스 빌딩, 통사옥 빌딩에는 근생이 절대 못 들어가죠. 사무실로 쓰기 좋은 거지 상가로 쓰기에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사무실밖에 없다라는 점, 뭐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약간 짬짜면이 더 좋은 거네요. 근생과 오피스가 섞인 건물. 물론 짬짜면이 제일 좋긴 한데 극단적으로 하나만 고르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나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님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로선 명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명동이라고 말하고 CBD 지역, 종로, 명동 이 지역이라고 좀 말하고 싶죠. 하지만 이제 굳이 또 디테일하게 가자면 이제 명동을 저는 선택을 한 건데, 왜냐면 명동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거의 회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작년 관광객이 1,103만 명. 코로나 이전이 한 1,900만 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2027년까지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있다라고 해요. 도쿄는 6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이 도쿄에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보다 거의 한 3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동이나 종로 이쪽으로 서울시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보자면은 최근에 명동 500관공을 자유표시 구역으로 최근에 선정이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최근에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오사카도 보면 선생님 건물에 다 이렇게 전광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명동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명동에 최근에 몇 개 없었는데 점점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대문 안에는 5개 광고물을 신규로 들어오는 게 제한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만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신규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영동대로, 코엑스 라인과 도산대로 라인. 하지만 이제 명동도 지금 5개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고 플랫폼을 바꾸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역을 뭔가 선정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저희는 강남이면 압구정로데오, 성수동 같은 경우에 연무장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들은 현금 낮은 분들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제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 지역이 어딜까를 처음 곰곰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목도 중요하지만 용도 지역도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뭐 중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 일반 상업 지역은 꼬마 빌딩 나오면은 많이 추천드리는 것처럼 그 지역을 저는 위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 군데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신당 쪽. 힙당동은 사실 저는 그렇게 일반 상업지인데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신당동 쪽이 대로변은 이제 준주거 지역이기도 하고 그 이면에도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신당동을 좀 꼽아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영등포구청 쪽. 거기를 꼽았던 가장 큰 이유는 꼬마 빌딩이 일단 많은 것과 동시에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업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건물을 이제 400%까지 이제 올릴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자산 가치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그쪽은 많이 안 보는 곳이긴 하거든요. 고객분들이 사실 영등포구청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고, 영등포 시장역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건물이 없어요. 거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 보시면 현금 10억 주고 샀던 건물들 지금 다 엑시트해서 2, 30억에 막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은 투자할 만한 물건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명동이 이제 물론 메인 거리는 평당 10억을 하고 있어서 거기는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가 들어가기 쉽진 않고 이제 명동 주위에, 명동 뒤편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있는 라인, 그쪽 라인이라든지 또 충무로 쪽으로 좀만 넘어가도 꼬마 빌딩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쪽을 좀 노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싱가포르나 일본 펀드에서 이쪽 CBD 지역으로 호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물건을 많이 달라라는 요구가 많이 있긴 한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그 호텔, 숙박업을 높게 쳐주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 숙박업에 대한 그 객단가가 좀 저렴한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좀만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익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정말 몇 천억, 몇 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꼬마 빌딩 내 자본이 투입이 돼도 충분히 가치 상쇄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등포구청 라인도 좀 찾아보면은 꼬마 빌딩이 있긴 해요. 좀 좋은 목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1, 2층 상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좀 구축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 추후에 충분히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개발의 재미를 볼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추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빌딩 투자를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5억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금 5억. 그러니까 전에는 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현금 5억으로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까? 서울에 그런 건물을 살 수 있나? 그런 생각 진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뵈면서 아예 그 인식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전 최소 못해도 현금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소득이 받쳐주는 현금 10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면 건물을 매입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자주 연락 주시는 고객 두 분이 또 계시거든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건물 첫 투자가 현금 한 3억? 꼬마 빌딩을 매입하셔서 예쁘게 꾸며놓으시고 인스타나 이런 데 나올 법한 임차인들을 이제 세팅을 해서 광안리 고객은 카페를 유치한 다음에 이제 엑시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길이 무조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분도 공장을 5억 주고 사셨더라고요. 5억 주고 사셨는데 쿠팡이 원래 큰 부지만 쓰잖아요. 근데 보조 창고로 해가지고 거기서 임대를 내고서 임대를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2억에 파셨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도 뭐 좋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현금 3억, 5억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죠. 무조건. 그리고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지만 정말 발품을 너무 많이 팔아야 돼요. 맞아. 부동산이 전업 투자가 돼야 할 만큼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거기에 거의 정말 시간을 쏟아야 할 만큼 에너지를 들일 수밖에 없고 좀 나머지 기타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이 바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한 10억 정도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산 고객도 건물만 그 사기 전에 한 100건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내서 계속 발품 팔고 그 건물 살려고 하루 종일 유동인구 보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 그 정도의 끈기가 있어야지 꼬마 빌딩을 찾을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사실 저희한테 현금 5억으로 살 수 있는 꼬마 빌딩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쉽게 알려드리긴 어려워요. 저희도 이 업에서 지금 10년을 일하고 있지만 5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을 딱 봐라 내놔라 했을 때 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하지만 10억은 그나마 찾을 수는 있다. 충분히 이제 그나마 엑시트를 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가 낮은 건물을 찾아드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호하고 수요가 있을 만한 건물은 10억이 기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안정적으로 10억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어쨌든 오늘 얘기한 거는 꼬마 빌딩은 얼마부터 진행하면 되냐라는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5억, 이사님들이 10억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쁘고 전업으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시드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안정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짜장이냐 짬뽕이냐 할 정도로 좀 일반적인 질문도 서로 의견이 나뉘기도 하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보시기에는 투자 컨셉에 따라서 나는 이걸 좋아해, 다른 걸 좋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 피드백을 드리면서 저희 의견도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또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